경찰이 국정원을 통해 정보 예산을 총괄 지휘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원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선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대생들의 취업난이 덜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우 사육 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5년 동안 농가 10곳 가운데 3곳이 한우 사육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정치권 논란의 중심인 국정원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에게 국정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참여자치 20일 사법감시센터는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일선 경찰관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 사용 내역을 감사해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의 활동비가 필요하면 경찰이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면 될 일을 굳이 다른 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경찰이 그러한 국정원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경찰은 국정원 예산이 아닌 경찰 자체 예산이며 단지 기획 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이 관련 예산을 감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국정원은 정부 17개 부처의 정보 예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업무들에 대한 기획 조정권이 국정원에 있지. 그러니까 일반 예산 같은 경우를 신청을 하려면 기획조정부에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참여자치 20일은 경찰이 국정원법을 들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선언문에서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국정원이 감행한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는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보다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끌어들여 문제의 본질을 뒤덮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대 출신 취업자들이 반가워할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영팔 기자입니다. 지방대 졸업생 2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채용 중 지방 인재 비율이 평균 48.9%이지만 권고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103곳에 이릅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지역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공공기관도 지방대 채용 할당제를 확대하기로 하자 지역 대학생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제화가 확고히 되어서 지방대생들도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도가 돼서 실현된다면은 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대 육성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이 아닌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지방대생들의 취업난 해소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한우 사육 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소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점점 늘어가는데 소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장교로 정년 퇴직을 한 뒤 5년 전부터 한우를 키우고 있는 김종호 씨. 제2의 인생을 소와 더불어 살겠다며 은퇴 자금 등을 털어 최신식 축사를 지은 뒤 성심껏 소를 돌봐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폐사한 소 한 마리 없었고 첫 해 30마리였던 소도 100마리 남짓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대가는커녕 매달 빚만 불어나고 있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월 1,000만 원씩 사료 결제하다 보니까 계속 사료비가 밀리고 또 대출해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빚으로만 늘어가니까. 기를수록 부채만 늘어나는 현실에서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우 사육 농가는 2007년 3만 7천 농가에서 2만 6천 농가로 줄었습니다. 5년 사이에 비율로는 30%, 농가 수로는 10,000 가구 이상이 준 것입니다. 올해 또한 소값이 생산비를 크게 밑돌며 적자폭이 계속 커지자 한우 사육 농민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연일 대규모 거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최근의 소가 하락은 일시적인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고 내년부터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쳐 한우 사육 농가들의 고충이 단시일에 덜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적조가 발생한 남해안에서는 어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적조에 황토살포 방침을 놓고 전라남도와 정부가 벌이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황토살포 금지 발언 이후 전남바다에 황토를 뿌리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해양수산부와의 갈등과 황토의 실제 효과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 거기에 일선 시군과 어민들의 혼란 등 문제는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갯벌이 썩는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숯고리로 불어내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별로 효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황토살포 금지 발언이 준비된 수산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닌 박 지사 개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의혹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전라남도 담당 부서와 연구기관들은 박준영 지사의 황토 금지 발언 이후에서야 관련 정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도지사 발언 이후 열흘이 넘은 지금도 전라남도는 황토와 관련한 그 어떤 공식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관과 어민들의 준비가 부족한 탓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줄기차게 이제 지사님께서 해 오셨는데 그동안에 사실 행정기관이나 어민들께서 뭐 특별하게 움직이지를 안 하셨죠. 바로 옆 경남 남해안에선 적조 때문에 10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나고 있는 상황. 아무런 준비 없이 내놓은 도지사의 황토금지 발언 이후 당장 접조 경보가 내려진 전남은 뚜렷한 방제 대책 없이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지검은 수영대회 유치위원회 배모 마케팅 팀장을 어제 소환해 정부 보증서 위조 과정에 얼만큼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배 팀장을 상대로 공문서 위조가 마케팅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광주시 관련 부서와 공유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이 부르는 시청 공무원들이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도 곧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원기업 유치 실적이 아직은 부진합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국내외 22개 기업을 후원사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까지 후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SK텔레콤과 SKCNC 등 2곳뿐입니다. 조직위는 현재 내년 인천 아시아게임 등과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데다 세계 수영대회 파문으로 이미지가 악화돼 후원사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대 재소자가 특별 휴가를 나갔는데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잡혀 들어왔습니다. 보름만 참으면 될 일이었는데 순간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20대 남성이 한밤중에 주인이 외출한 집에서 현금 8만 원을 훔쳐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26살 김모 씨. 목포교도소 재소자로 특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고 절도를 저지른 겁니다. 좀 더 놀아보려고 돈이 필요했어. 지난해 6월 절도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는 교도소 측이 보름 뒤인 8.15 특별사면 가석방 대상자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출소를 앞두고 사회 적응을 위해 지난 26일 4박 5일간의 특별 휴가를 받은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였던 귀소 시간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절도 행각을 벌인 뒤 모텔에 숨어 자고 있던 김 씨는 교도소에 협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에 피해자를 검거한 경험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주 활동하는 지역을 알고 있어서 그 지역을 수색해가지고 모텔에서 나오는 걸 검거하게 됐습니다. 재소자 김 씨는 뒤늦은 후회로 고개를 떨궜지만 추가 절도와 도주 혐의까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음주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할 때까지 음주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이 대낮 음주 단속에 나선 결과 초기에는 하루 7명에서 8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는데 최근에는 적발자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8살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 측정기를 못 믿겠다며 체열 검사를 요구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오히려 높아졌고 이에 따라 벌금을 구형하는 검찰 기준에 따라서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류 스타 보아가 작곡하고 부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로고송이 오늘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가수 보아가 재능 기부로 선사한 로고송 액션은 일렉트로닉 댄스 장르의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에 디자인 비엔날레의 슬로건인 열정을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한류 스타 보아의 로고송이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사업에 용역비로 우선 1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의 대선 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기진 전 광주은행장이 동신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동신대학교는 송기진 전 행장이 신뢰 경영과 투명 경영, 창의 경영과 무욕 경영, 기쁨 경영이라는 5가지 경영 철학으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한 점을 인정해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올해 첫 노지 벼베기가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백인기 씨의 2,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변온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지 벼베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벼베기는 지난 3월 26일 첫 모내기 후 4개월여 만이며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것입니다. 순천의 78헥타르의 조기햅쌀 단지에서는 오늘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모두 260톤의 조기햅쌀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고공행진을 보였던 민어 가격이 중복 이후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예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목포와 신안 수협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복 이후 민어 어획량이 예년보다 조금 많은 하루 5, 6톤에 이르면서 민어 1kg 가격도 암컷이 2만 원 안팎, 수컷이 3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은 이달 초 8만 원 선을 웃돌던 것보다 2~3배가량 허락한 것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침은 국민의 교통권을 뒤흔들고 철도 산업을 회생불능 상태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철도노조는 한국 개통 114주년을 맞아 순천역 광장에서
국민에게 114번 절을 올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